자, 이번 시간에는 와인잔 만들기. 네, 아마 제가 지금 이거를 만들면서도 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큰 뭐 저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와인잔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방식은 아마 모든 분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하는 방식하고 거의 동일할 겁니다. 넙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런 넙스 커브를 이용을 해서 이제 리볼브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주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저는 와인잔 만들고 안에 이제 요 와인이죠. 와인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저는 렌더는 이제 아놀드 렌더를 사용을 할 거예요. 아놀드라는 렌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쉐이딩도 아놀드 쉐이딩으로 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되게 높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 쉐이드에서 약간씩 수정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최대한 뭐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지만은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다 보니까는 조금 뭐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천천히 이렇게 따라 하시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또 이 스킬이 늘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천천히 이렇게 따라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이용을 해서 뭐 렌더 거는 것까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렌더가 안 나오네요. 여기서 이렇게 렌더 걸면 요 렌더 나오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아웃포커스 나가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우선 뭐 몇 가지는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처음에 할 게 제가 뭐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선 셋 프로젝트 우선 뉴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프로젝트 윈도우를 이용을 해서 경로를 뭐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꼭 D 드라이브의 마일 베이지가 아니어도 되죠. 모르시는 분은 제가 요거 전에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하는 방법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와인 폴더가 있기 때문에 와인을 셋 프로젝트로 잡아주겠습니다. 셋 프로젝트 아마 이미 하나 돼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셋 프로젝트로 좀 잡아줬고요. 자, 처음에 우리가 이 3D 공간에서 어떤 걸 만들려고 하면은 뭐빈 공간에서 만들어도 되지만은 하나의 그냥 레퍼런스 참고할 만한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면은 요 와인잔 요 이미지를 하나를 좀 인터넷에서 서치를 해서 구했거든요. 요거는 그냥 와인잔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 요거를 뭐 받으실 수 있는 그 링크나 그런 거는 제가 좀뭐 나중에 이렇게 글로 남겨놓거나 아니면은 뭐 요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공유를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제공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처음 하기 때문에 사진 크기도 뭐 그냥 가로 세로 정확하게 사이즈가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사각 플랜을 가져와서 하긴 했는데 그건 진짜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이제 뷰에 가서 이미지를 불러오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프론트 사이드에서 그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돼요. 참고할 만한 이미지를. 이미지에 임포트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소스 이미지를 넣으셨으면 요 경로에서 바로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를 약간 뒤로 좀 뺄게요. 보기 편하게, 작업하기 편하게 약간 뒤로 뺐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작업할 때 얘가 선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금 선택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자, 만약에 다른 데 있어서 레이어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는 여기 채널 앤 레이어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쪽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쪽 가셔서 자,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돼요. 그래서 V를 누르면 이제 꺼지고 켜지고가 됩니다. 만약에 만들었는데 V를 눌렀는데 꺼지고 켜지고가 안 된다 그러면 얘를 그 어사인을 안 시켜준 거예요. 이 레이어에 들어가게 선택을 안 해준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선택하시고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Add Selected Objects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은 바로 또 적용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레이어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를 이쪽 아이콘을 두 번 눌러주시면 이게 레퍼런스라는 거거든요. 그냥 참고용이 돼요. 이렇게 선택이 안 됩니다.
참고로 볼 수 있고 선택이 안 되게. 뭐 한 번 더 눌러주면 다시 선택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T는 이제 템플릿이라는 거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와이어 상태만 보이게끔 됩니다. R로 만들어 주시면 이제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렇게 되고요. 이거 좀 쉽게 설명하려는데 혹시 좀 어려운 느낌은 들지만 네, 우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봐도 뭐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서 이제 쭉 커브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커브 만드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제 크레이트에 이제 커브 툴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커브 툴을 이용을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CP 컨트롤 버텍스 커브나 아니면 EP 커브를 이용을 해서 CB나 EP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요. 뭐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EP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최종 엔터 누를 때는 CV 커브 툴에 세팅한 거랑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뭐 EP 같은 경우가 이제 포인트에 내가 찍은 포인트에 맞게 커브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요거 작업할 때는 제가 EP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네. 뭐 옵션 들어가면 또 세팅할 것들이 많아요. 이거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굳이 이거 설명드리면 지금 뭐 처음에 되게 복잡할 수가 있어서 뭐 요거는 또 제가 명령어 그 섹션 그러니까 명령어 영상에서 뭐 따로 좀 만들어 놓도록 하고요. 우선은 그냥 기본 EP 커브 툴을 이용을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근데 혹시 만약에 뭐 제가 지금 한 거 같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수치를 뭐 바꾸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재미삼아 누르다가 그랬을 때는 그냥 이 사각 옵션 박스를 여신 다음에 리셋 툴을 이용을 해서 한번 리셋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저랑 지금 똑같은 환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EP 커브 툴을 이용을 해서 자, 우선은 자, 리볼브라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마야에 있는 리볼브라는 기능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리볼브라는 거는 그냥 내가 커브를 만들면 그 커브의 그 중심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양쪽으로 대칭이 되는 그 Y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커브를 찍어서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찍는 부분마다 이렇게 커브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디지털 프로그램의 장점은 항상 우리가 언두가 된다는 게 장점이죠. 지금 반만 따고 있습니다. 그림 같은 걸 한번 그리면은 잘못 그리면은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그려주고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언두가 돼요. 그쵸? 언두를 하면 바로 전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뭐 수정도 되기 때문에 만드실 때 큰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어찌됐건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와인잔의 단면이 만들어졌고요. 네, 이 단면은 막으시면 안 돼요. 처음과 끝을 막으면은 안 되고 항상 오픈되어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단면이 나왔어요. 와인잔이 꾸불꾸불하네요. 네, 뭐 저도 만들면서 이게 뭐 완벽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수정을 할 때는 컴포넌트 모드 가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컴포넌트 갈 필요 없이 마야 같은 경우는 바로 즉각적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컨트롤 버텍스라는 게 있죠. 네, 얘를 이용해서 버텍스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이동. 지금 이동 툴이 켜져 있어요. 선택해서 이동.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기점을 정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맞췄다고 생각하면 정확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끝점이. 그래서 X를 누르면은 여기 그 그리드 스냅이 걸립니다. X를 누른 상황에서 이렇게 커서를 이동을 시켜주시면 정확하게 맞아요. 약간 이동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커브 툴을 이용을 했는데 보시면 사각형 점하고 여기 U자 모양이 있어요. 이게 또 설명하면 또 좀 복잡하긴 한데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처음 시작점에서 이렇게 모양이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얘가 끝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U방향, V방향 또 설명은 복잡하니까 네, 처음 시작 그 다음 점을 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쭉쭉 넘어갑니다. 또 Y자의 모양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찍고 이렇게 모양은 뭐 대략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또 나중에 리볼브란 명령어를 적용을 해주면 그 상황에서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또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와인잔은 단면이죠.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가야 되니까 네,
켜주시고, 뭐 아까 다시 참조할 이미지 있으면 다시 켜고요. 아, 이게 흰색이라 조금 좀 잘 안 보이긴 하네요. 네,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 이렇게 이동해주고, 이게 이렇게 이제 점이 있어서 만약에 그 다음 점이 어딘지 모르겠다. 얘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게 얘인가? 얘인가? 잘 모르시죠? 자, 그랬을 때는 이렇게 점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좌우 커서를 이동을 하면은 그 다음 점들이 선택이 돼요, 자동으로. 네, 이렇게 선택하고요. 네, 여기 있는 것도 좀 두께를 주고 이런 식으로 또 이동하고 두께를 주고 이런 식으로 두께를 주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두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도 만들어 주고 네, 밑에 면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또 커서 제가 이동을 할게요. 네, 커서 이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이동하고 네, 여기는 좀 일자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가 제일 마지막 점이죠. 자, 마지막 점은 아까 같이처럼 X 네, 그리드 스냅을 걸어가지고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스냅을 걸어주면 딱 정확하게 맞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점과 일자가 돼야 되겠죠. 버텍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정점과 좀 내려주고요. 그래서 자, 정점과 또 일자로 되려면은 여기 보면 단축키 V자가 있어요.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단축키는 V인데 누르면은 ON이 되고요. 띄면은 OFF가 됩니다. 얘는 그냥 클릭하면 항상 ON이고 클릭하면 항상 OFF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축키 V를 아마 XCV예요. 네, X가 아까 그리드 스냅, C는 뭐 나중에 여기 좀 커브 스냅, V는 버텍스 스냅. 그래서 V 누르신 상황에서 그 스냅을 걸고 싶은 그 버텍스 쪽으로 커서를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스냅을 걸고 싶은 버텍스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Y자 모양이 나왔고, 뭐 지금 보면 끝에가 좀 너무 둥그러운 것 같고,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버텍스 정점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좀 각진 모양이 안 나고 좀 너무 뭉툭한 것 같아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이 정점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점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이 커서 쪽에 보시면은 마우스를 갖다 좀 대시고 커브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커브 포인트를 딱 클릭을 해서 점을 찍어주고 싶은 위치점에 하나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거든요. 자, 노란색으로 나온 상황에서 커브에 보시면은 인서트 낫, 예, 인서트 낫을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 정점이 하나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 정점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커브 포인트 점 찍어주고 인서트 낫. 네, 다시 보면 이렇게 정점이 생긴 걸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도 볼까요? 네, 여기도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네. 인서트 나왔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하고 똑같은 명령을 주잖아요. 똑같은 명령을 줄 때는 찾아서 눌러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쉘브로 등록을 시켜줄 수도 있겠죠. 쉘브 등록한 거는 제가 영상 만들어 온 거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계속 자주 쓰는 명령어 같은 경우는 한번 명령어 바로 적용했잖아요. 그러면 G를 눌러줘요. 단축키 G를 눌러주면 방금 전에 적용했던 명령어가 또 바로 적용이 됩니다. 버텍스 스냅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네. G를 이용을 해서 바로 전에 있었던 명령어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인서트. 자, 커브 포인트 하나 주고요. G를 눌러주면 예, 이런 식으로 버텍스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방금 전에 사용했던 명령어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러면 Y자의 형태가 완성이 됐죠.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주시고, F8을 눌러도 오브젝트랑 컴포넌트 모드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냥 컴포넌트 모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주셔도 돼요. 자, 이제 Y자를 동그랗게 돌려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봅시다. 서페이스에 가면 리볼브라는 게 있어요. 이 리볼브를 이용을 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검게 나오는 거는 라이팅이 투 사이드가 안 돼 있어서 그렇네요. 네, 투 사이드를 켜주시면 이런 모양의 Y자가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풋에 그 히스토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 섹션 값, 지금 8로 되어 있는데 8이라는 게 요 섹션이라는 게 요 세로에 있는 그 라인의 개수예요. 라이스팜이라고 부르는 라인의 개수인데 8을 제가 16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개수가 더 늘어나요. 자, 개수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더 부드럽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4로 잠시만요. 네. 자, 섹션 값이 4로 되어 있으면은 네, 보시면은 되게 각진 모양이 되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에 어느 정도의 그 커브를 계산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또 뭐 자세하게 들어가면 폴리곤의 그 면의 개수의 그 폴리곤 값인데 네, 또 어려우니까 네, 섹션의 개수를 한 8 정도 주면 좀 부드럽게 나온다. 아무래도 여기 또 이렇게 좀 각이 좀 졌죠. 그래서 16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더 개수를 더 늘리면은 좋은 거 아니냐. 만약에 16이 아니고 뭐 한 48, 뭐 160 그러면 더 부드럽게 나오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개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컴퓨터가 그만큼 계산을 할 게 많아져요. 계산할 게 많아지면은 속도가 느려지겠죠. 뭐 지금은 그냥 Y자 하나니까 뭐 160개를 하던 더 많이 늘려도 큰 상관 없겠지만 여기엔 이제 뭐 되게 많은 뭐 어떤 물체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은 이 개수를 또 컴퓨터가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량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자 모양이 나왔어요. 원래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은 좀 운이 좋았는지 잘 나오네요. 예. 자, 만약에 모양이 마음에 안 들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랬을 경우는 지금 현재 얘는 히스토리가 남아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히스토리라는 건 뭐냐면은 뭐 제가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아마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인풋이라고 얘가 있어요. 인풋. 지금 리볼브 1로 해서 인풋이 있죠. 자, 아까 그 커브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커브가 있죠. 자, 이 리볼브에 보면 인풋이 얘가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커브에 있는 이 형태가 얘한테 들어가서 이 모양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커브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요. 자, 커브를 컨트롤 버텍스를 이용해서 점을 찍고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변화가 돼요. 모양을 변경을 하면 얘가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이 커브에 인풋이 들어와 가지고 변형이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바꿔주고 싶으시면 바꿔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밑에를 더 늘리고 싶으면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 얘가 주인이고 커브가 주인이고 얘는 주인 따라다니는 그냥 종이라고 종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 얘도 같이 움직이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완성이 되면은 이 둘의 관계를 끊어줘야 돼요. 이 둘의 관계가 유지가 돼 있으면은 나중에 얘가 이제 자유도 있게 우리가 수정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커브를 뭐 다른 용도로 또 쓸 수가 있어요. Y자니 이 형태도 있지만 다른 용도로도 써야 되는데 만약 다른 모양으로도 쓰고 싶은데 그랬을 경우도 변형을 주면은 얘가 같이 변형이 되겠죠. 그렇죠? Y자니 꼭 이 모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얘를 또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얘가 또 얘한테 귀속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인풋에 있으면은 또 렌더링 하면서 또 얘도 또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종 관계를 끊어줘야 돼요. 네, 자, 관계를 끊어주는 방법은 네, 여기 인풋이 있는 그 와인 잔을 선택한 다음에 에디트에 가시면 딜리트 바이 타입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히스토리를 지우게 되면 이제는 와인잔의 커브를 수정을 해도 이젠 변형이 없어요. 네, 이제는 독립을 한 겁니다. 네, 독립한 개체이기 때문에 이제는 커브가 움직여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커브는 뭐 다른 용도로 또 사용을 하시면 돼요. 예, 다른 커브를 또 만들 때 뭐 모양을 변경해서 또 리볼브를 주시면 되겠죠. 자,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면은 네, 이런 잔이다. 네, 그러면 얘를 또 다시 리볼브를 주시면은 네, 이렇게 또 새로운 잔을 만들 수 있어요. 또 얘는 주종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요. 자, 언두가 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언두를 해서 뭐 얘는 그냥 내비둘게요. 네, 이 커브는 뭐 하이드를 시키거나 그냥 내비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렌더링 걸릴 때 걸리지는 보이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Y자 하나를 모델링을 해줬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Y자는 이렇게 해서 주종 관계를 끊어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한 번에 다 만들려면은 이 만들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하려고 해서 모델링은 뭐 Y자 모델링은 제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번에는 안에 있는 물 만드는 것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Y자 모델링 하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